자, 오늘은 최근 5G 이슈로 각광받고 있는 통신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주들은 예로부터 장이 안 좋으면 한국전력같이 경기 방어주라고 불려왔습니다. 하락도 별로 없고 지금도 장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주들은 거의 1%대 하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락장에는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른 주식들을 사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주식들은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장이 안 좋아서 밑에서 버틸 뿐이지 오히려 상승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주식들은 상승장에 가면은 맥을 못 추거나 하락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무려 2600까지 랠리를 펼쳤던 반면에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인 KT라던가 SK텔레콤,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신주들은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느리고 또 움직임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G 이슈로 인하여서 잠깐의 상승이 나오지 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승이 나오질 않습니다. KT만 보셔도 이거를 월별이라던가 연별로만 보셔도 매년 저점을 낮추면서 밑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통신료 인하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고 그리고 또 4월 달에 LTE 원가 공개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통신주는 상당히 크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5G라던가 뭔가 이슈만 있을 때 잠깐 올리지 고점을 거의 돌파를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 몇 년간 주가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정말 지루하고 힘든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5,000원대 이럴 때 물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물려가지고 강제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주가의 미래 성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명이라는 사용자가 있으면은 이 100명에서 110명, 120명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100명에서 SK는 30명을 가지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도 30명을 가지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뭐 40명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파이를 나눠서 싸우는 거지 여기서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가입자에서 서로 통신사만 옮겨가면서 이렇게 파이를 서로 갉아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점점 인구가 감소해가고 있는데 통신사업이라는 게 수요가 늘어나야지 점점 이익이 커지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가입비라던가 또 정부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말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것보다는 더 훨씬 좋습니다. 연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주가가 밑에서 착 올라가고 성장성 기업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텔레콤은 그냥 통신주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과거 CJ 헬로비전 인수도 하려고 했었고 싸이월드나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의 지분도 전부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톱텍 인수라던가 심지어는 지금 아시아나 항공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보이고 있을 정도로 단순히 통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LG 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LG U+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월달에 이렇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G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얘도 연봉으로 보시면은 주가의 상승폭 제한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인데
많이 쳐줘봐야지 9,000원에서 12,000원인데 얘를 뭐 고가에서 팔았으면 수익이었겠지만 대다수가 뭐 장기로 들고 갔다고 쳐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약간 조금 나오거나 뭐 그러는데 뭐 배당을 받았다고 해도 이 리먼 사태라던가 이런 격동의 나날들을 다 보내고 나면은 오히려 지쳐서 이 중간에 손절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옳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LG U+를 실제로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매매했을 당시에는 저는 CJ 헬로비전 인수 의향이 있다고 했을 때만 잠깐 공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 나왔으면은 다시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5G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KT처럼 뭐 이렇게 35,000원이라던가 3만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이 주가가 오르려면은 5G가 아니라 6G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경기 방어 성격이 있고 배당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식에 물려가지고 배당을 받지 처음부터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라면은 이런 주식보다 더 싸고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라던가 여러가지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따로 배당만 노리고 들어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당이라는 건 안 줄 수도 있다라고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라면은 배당을 안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5년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로 인하여서 영업 적자가 지속되어 37년 만에 무배당 정책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식에 물리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이나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배당이 안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만큼 내 주가는 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배당 자체를 노린다면은 차라리 12월 말에 구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KT와 성격이 비슷한 한국전력도 주가의 움직임이 매우 더딥니다. 30년 동안 거의 2만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 올라봤자 4만원, 뭐 최고가 6만원까지 갔다는데 여기서 파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올라봤자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주가를 오른 걸 보고 와 주식을 30년 가져갔는데 주가가 2배나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화폐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만원짜리 주식이 4만원에서 5만원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도에는 쭈쭈바가 하나에 50원에서 100원, 쌍쌍바가 100원, 그리고 쭈쭈바는 빙글에서 나온 거 5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만원으로는 어땠습니까? 2만원 갖다가는 쭈쭈바를 100개 이상 살 수 있었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00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월급도 100만원도 하지 않았죠. 그 당시 2만원과 30년 뒤에 4만원은 완전히 화폐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4만원으로는 쭈쭈바 40개도 못 사는 가격이고 여기서 2만원짜리가 4만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와 장기 투자했으면 2배는 벌었겠구나가 아니라 IMF라던가 리먼 사태 기타 등등의 격동의 시기를 다 겪고 다른 주식은 2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갔는데 내 주식은 왜 이거밖에 안 갔을까?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장일 때 가야 될 때 못 가고 하락장에서는 빌빌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빼고는 공략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좀 찜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매우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KT라던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던가 국가가 가진 지분을 만약에 던질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신주는 제가 잘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오를 때 이 회사가 이익이 낮아도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라가는데 통신업이라던가 통신주는
그러한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성장 모멘텀이 매우 둔화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